저걸 끊고 오늘 올려갑니다. 수평님들 유튜브형님들 어서 오시고 저희 쭉 잘 들어왔고 너랑 엮어서 아침 NBA도 서브 건져가지고 NBA가 진짜 안 풀렸는데 오늘도 시발 부상당해서 나가리 되는 메인 부상당해서 빠지는 거 보고 진짜 얼탱이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서브 개프구나 그저 잘 들어왔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좀 많고 해서 금액 올려갈 일단은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올려갈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끝나고 좀 신중하게 해서 좀 저도 분석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리마인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칼리아리다 아탈란타. 일단은 뭐 아탈란타 주중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챔스 3대2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잘 싸우긴 했죠. 마지막에 그 진짜 골대 앞에서 그거 넘기기 쉽지 않은데 그거 이제 위로 넘어가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솔직히 아따리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바페를 제어를 못했던 부분이 아탈란타의 좀 패인 같은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갔던 건 분명하고 칼리아리가 이번 시즌 어쨌든 간에 활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준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좀 득점을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뭐 골은 어느 정도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는 좀 넣어주고 있죠. 시즌 초반에는 날려먹어가지고 못 넣었다라면 최근에는 좀 들어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고 역시나 하위권 팀답게 아탈란타의 당장의 화력을 제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탈란타가 분위기가 너무 좋고 경기력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승리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거 아탈란타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주중에 뭐 주중 경기가 있어서 체력적인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원정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수 풀 자체가 뭐 꽤나 있기 때문에 전방 공격수들만 조금 뭐 로테가 조금 애매하고 나머지 자리들은 로테이션이 뭐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수비 쪽 자원들도 그래도 좀 많이 복귀를 했고 아탈란타 사이드로 보고 두 번째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기 뭐 레버쿠젠이 직전 홈 경기에서 인터밀란 상대로 그래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인터밀란이 이제 대놓고 좀 무승부를 캐겠다라는 느낌의 경기를 했고 뭐 실제로 선발 라인업이든 아니면은 이제 벤치에서 들어가는 교체 자원이든 로테이션을 굉장히 좀 많이 폭넓게 가져갔었죠. 뭐 선발도 그렇고 교체도 이제 60분, 5, 60분 대에 막 대거 교체를 하거나 대놓고 묵히려고 나왔는데 극장골을 넣으면서 어쨌든 레버쿠젠이 챔스에서 조금 숨통 트면서 승리를 좀 가져갔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전방에 뭐 보니페이스 아들리 호프만 여전히 빠져 있고 패트릭 슈크 불투명입니다 오늘. 전방에 좀 누수가 있는 포인트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에요. 올 시즌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공격은 좀 답답해 솔직히 이게 좀 단순한 크로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어쨌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짜임새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물론 원정에서는 실점이 조금 불운한 부분에 있어서 실점이 조금 있긴 한데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레버쿠젠이 주중 경기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 또 어쨌든 레버쿠젠이 높이에서 그렇게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아우쿠스의 그런 크로스 공격이 생각보다 좀 날카로울 수 있는 포인트들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1.44배라는 배당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아우쿠스가 충분히 비빌만한 사이즈로 보고 이거는 아우쿠스 프렌 쪽에 오도바 같은 경우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우쿠스가 승점을 따려면은 레버쿠젠은 분명히 득점을 좀 제어하는 홈에서의 어떤 수비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 제어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프렌 언더 사이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홀슈타인. 이 경기는 뭐 사실 결론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뭐 그러니까 글라드바흐가 지금 당장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바이글이나 전방에 이제 또 츠방카라 같은 자원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 물론 츠방카라는 사실 좀 백업 자원 분류고 뭐 바이글 정도가 이제 핵심 미드필더 자원인데 한 명 정도 이제 결장이 좀 있는 부분이고 홀슈타인 같은 경우도 뭐 주전 센터백 내지 측면 수비 쪽에 약간의 뭐 부상자들 미드필더 쪽에도
한 명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경기력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글라드바흐가 시즌 초반에는 조금 뭐 오락가락했던 그런 구간들도 조금 있었는데 홈에서도 이제 뭐 연패로 시작을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가 이제 뭐 레버쿠젠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홈에서 연패를 하고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4경기 연속 이겼고 직전 홈 경기도 도르트문트 상대로 1대1 무승부. 그러니까 이게 홈에서만큼은 확실한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11월 10월 A매치 휴식기 이후로는 10월 A매치 휴식기인가? 아무튼간에 그때 이후부터는 확실히 경기력도 좀 많이 올라왔고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충분히 얻고 있습니다. 강팀 상대의 원정이 거의 대부분이었음에도 뭐 지는 경기들을 조금 아깝게 졌고 뭐 무승부를 했던 적도 있고 뭐 약팀 상대로는 웬만하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겨주는 모습들. 홀슈타인이 지금 수비가 전혀 안 되고 뭐 사실 답이 없죠. 그나마 골이 좀 들어갔던 전반기 아니 시즌 초반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골도 잘 안 들어와요. 한 골에 그치거나 아니면 무득점에 그치는 경기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경기 이제 뭐 글라드바흐 승 쪽으로 보고요. 뭐 배당이 좀 짜다 싶으면 마인승까지도 접근해 볼 만한 뭐 경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니온 베를린대 이제 보움. 이 경기도 이제 유니온 베를린 기본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뭐 시즌 초반부터 제가 예상했잖아. 이 팀 무조건 강등이다. 지금 뭐 성적은 곤두박질 쳐 있고 지금 꼴등입니다. 꼴등. 2무 11패. 첫 경기 보자마자 제가 보험 강등 바로 예상했잖아요. 그냥 이 팀 개쓰레기다 진짜로. 근데 그 경기 뭐야 라이프치히 상대로 1대0인가 패배를 했었는데 운빨 뒤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경기력은 개 바닥 수준이었다. 그 이후로 무승부 2번에 그치고 11번의 패배. 이 경기가 그나마 조금 어쨌든 변수적인 부분은 유니온 베를린의 어쨌든 공격력. 유니온 베를린은 진득하게 수비를 해가지고 한 골 싸움에서 승점을 얻는 팀이지 뭐 약팀을 상대로 뭐 화력적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폭발해가지고 이기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게 변수입니다. 그게 저득점 무승부에 대한 결국 변수가 있겠죠. 보험이 원정길에서 뭐 상대가 뭐 퇴장이든 PK 내주지 않는 이상 이기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고 뭐 약간 좀 한 골 싸움으로 갈 경우에서 리스크는 조금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당장에 보험 쪽에서 오늘 들어주기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유니온 사이드로 그리고 뭐 유니온이 부상자도 없어요. 물론 보험도 부상자가 없긴 합니다. 거의 유니온 거의 풀스쿼드이기 때문에 뭐 주중 경기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없잖아. 뭐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니온 베를린 사이드로 승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쭉쭉 넘어가서 아스날 대 에버턴. 이거 아스날 일반승만 볼게요. 솔직히 핸디 잘 모르겠어. 물론 찍는다면 마인승 쪽으로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아스날의 수비 쪽에 여전히 좀 불투명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고 전방이나 미드필더 자원은 멀쩡해요. 근데 아스날이 웨데고르가 사실 복귀한 직후에 막 몇몇 경기들 엄청난 화력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 최근 경기들은 조금 물론 모나코전 다시 화력이 터지긴 했어요. 근데 뭐 플럼전이나 맨유전에 조금 고전했던 양상들도 있거든요. 에버턴도 세트피스에서 어쨌든 강점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리까리해. 근데 개인적으로도 핸디로 찍는다면 마인으로 찍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에버턴의 수비 쪽에서의 실수도 종종 나올 뿐더러 직전 경기 울버햄튼전 뭐 4대0으로 승리 거둔 거 냉정하게 4골 전부 다 세트피스였어요. 에버턴이 뭐 찬스 하나 제대로 만든 게 없어. 그냥 띄워준 다음에 그냥 박아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울버햄튼은 세트피스에 약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승이나 마인 쪽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변수 이제 일정. 아스날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주중 경기 주말 경기 빡빡한 일정을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에버턴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리버풀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전이 그때 날씨 관련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날씨 관련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12월 초에 경기하고 오늘 처음 10일 만에 경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10일 만에 10일 만에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그런 체력적인 문제나 또 몸 상태에 대한 부분이 컨디션이 좋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승만 보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여섯 번째 리버풀 대 풀럼. 유니온은 마에는 잘 모르겠어 나는. 마엔 갈 거면 저는 글라드바가 좀 나은 것 같고 유니온은 이제 한 골 넣고 이기는 경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마엔을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글라드바가 많이 찍으세요. 마엔 갈 거면은. 리버풀 대 풀럼은 이거는 배당이 1.21배. 리버풀이 어쨌든 지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에버턴전 봤듯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머지사이드 더비전이 취소되면서 사실 뉴캐슬전에 리버풀이 어떤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보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실점이 굉장히 많았죠. 리버풀이 올 시즌에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체력적인 문제가 좀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쨌든 경기가 쉬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지로나전에도 뭐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가져갔었는데 그 경기도 사실 조금 경기력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리버풀이 진짜 PK 얻어서 이겼고 그마저도 이제 알리송이 슈퍼 세이브 몇 개 해가지고 이겼어. 그러니까 조금 직전 경기들 뭐 지로나 원정길도 그랬었고 뉴캐슬 원정길도 그랬었고 뉴캐슬의 아니 리버풀의 경기력이 저는 조금 뭔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메갈리스테르가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 수비 쪽에도 어쨌든 주전 수비수인 코나테가 계속해서 좀 결장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햄모를 볼까 아니면 풀럼 이프렌을 볼까 좀 그러니까 풀럼이 사실 2프렌인데 1.83 배당이면 메리트가 있거든요. 풀럼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아스날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수 밸런스가 괜찮은 팀이에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특히나 버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프렌에 대한 메리트로는 어느 정도 뭐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걱정거리가 풀럼이 지금 센터백 쪽에 누수자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칼빈 베시가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요아킴 안데르센도 몇 경기 전에 이제 장기 부상 끊어가지고 오늘도 빠집니다. 주전 센터백 둘이 일단은 나가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자리 같은 경우 디오프 정도가 메꿔줄 수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한 자리 이제 쿠엔카, 비아리알이 이제 저기 에스턴 빌라로 저게 누구지? 파우 토레스 이런 애들 좀 이적 내보내면서 쿠엔카를 좀 중용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수비가 좀 박살나긴 했었거든요. 그때 비아 한참 못할 때. 쿠엔카 같은 애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리버풀은 버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프렌이 그래서 좀 쫄려가지고 그냥 이것도 일반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핸디를 찍는다라면은 EMU 아니면 이 프렌? 리버풀이 학살할 만한 지금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상대도 풀럼이라 만만치 않아서 똥배 정도만 보고 핸디로 갈 거면은 햄무든 프렌이든 그쪽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1프렌 말고 프렌 칠 거면 2프렌 2프렌도 1.8배니까 배당 메리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전 수비 둘 그것 때문에 일반선 보고 치울게. 넘어가고 뉴캐슬 대 레스터. 이 경기 같은 경우 일단은 뉴캐슬 같은 경우가 지난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는 어쨌든 홈에서의 어떤 그 강한 압박이라든가 피지컬적인 부분들로 리버풀이 좀 떨어진 체력을 충분히 공략을 했었고 많은 양의 득점을 뽑아냈었죠. 다만 이제 수비가 좀 불안하면서 3대3 무승부를 했었고 직전 경기 이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는 역시나 뉴캐슬의 최근에 계속되는 문제 수비에서의 문제에서 실점이 너무나도 많았던 부분들 화력에 있어서는 뭐 공략을 하긴 했습니다만 4대1 어쨌든 패배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뭐 빠지는 선수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뭐 주전 키퍼인 닉포프 정도 불투명 좀 떠있고 나머지 장원들 엔간하면 다 출전하는 뉴캐슬이고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도 바니스텔로이 감독이 부임하고 지금 2경기째 치르고 오늘 이제 3경기째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감독 데뷔전이었던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3대1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직전 경기도 이제 홈 경기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2대0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 5분에 두 골을 뽑아내면서 2대2 무승부를 캤는데 어쨌든 뭐 레스터 시티의 문제와 뭐 장점은 똑같습니다. 직전 2경기에서 문제는 수비예요. 수비가 안 돼 기본적으로. 약간의 개선점들이 조금씩 보이긴 했던 한 경기마다 조금씩 보이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 개선이 조금씩 돼서 개선이 될 수비는 아니에요. 확 개선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수비가 많이 불안하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3선 쪽에 미드필더 3선 쪽에 은디디나 수마레 이런 뭐 수비 커버나 이런 선수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오래 뛰었던 올리버 스킵 토트넘 유스 출신 아닌가? 유스 또 성인 돼서도 많이 뛰었었고 올리버 스킵이 아마 조금 나오는 부분인데 올 시즌 나왔을 때 솔직히 활약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뭐 선수의 어떤 그 애티튜드 그 자세나 태도 이런 것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 조금 레스터가 불안함은 있고 상대를 역습해서 좀 득점을 기록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바니스텔 감독 체제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또 2선 쪽에 그 아르헨티나의 재능인 부오나노테 브라이튼 출신이죠. 이 새끼가 이제 또 복귀를 합니다. 지난 경기들은 이제 출전 정지로 빠졌었는데 오늘 경기를 복귀하는 부분은 공격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일 걸로 좀 봐서
어쨌든 요 경기 자체는 뉴캐슬도 레스터의 지금 약한 수비 상대로 2골 이상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면에 뉴캐슬 역시도 지금 실점이 많고 레스터가 카운터 어택 형식으로 지금 득점이 그래도 좀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뉴캐슬 승에 뭐 마인 승에 뭐 3.5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 3대1, 4대1, 4대2 약간 이런 스코어로 봅니다. 그래서 뭐 3.5바도 최근에 양 팀의 어떤 경기를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8번째 울버햄튼 대 이제 입스위치. 이거 오바 보고 치우겠습니다. 울버 뭐 공격에서는 뭐 골 넣어주는 부분인데 수비 안 되잖아 결국에. 세트피스 뭐 수비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입스위치도 뭐 원정에서 실점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나마 최근 경기들 뭐 번뜩이는 모습들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입스 경기가 조금 뭐랄까 오바를 찍게 막 그렇게 좋은 팀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공격력이 좀 약해가지고 입스가 공격력이 좀 약하고 뭐 세트피스에 솔직히 그렇게 강점도 없어요. 울버가 세트피스가 엄청 약하잖아. 근데 이 팀이 강점도 없고 해가지고 오바 찍기 좋은 팀이 아닌 게 그게 좀 걸려. 울버는 지금 언더를 찍을 수가 없는 팀인데 입스위치가 오바를 찍기 조금 애매한 팀이긴 한데 저는 이기려고 들 것 같아서 그래도 오바로 보겠습니다. 뭐 울버도 그렇고 뭐 이기려고 들 것 같아. 그렇다고 울버가 무실점 승리를 뭔가 기대하기에는 지금 수비가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드필더 레미나 같은 애들 막 수비로 쓰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술적인 변경도 경기 내에서 너무 다양하게 가져가요. 보통 우리가 이 팀은 플랜 B가 없어 막 이러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까잖아. 근데 울버는 플랜 A가 없어요. A가 없어. 뭘 하려는지 막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애매함이 있어서 오바 쪽으로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디네세 대 나폴리. 좀 빠르게 왔나? 벌써 9번째인데 8시 반. 빠르게 왔구만. 일단 우디네세가 직전 경기 몬차 상대로 간신히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몬차가 거의 30개의 슈팅. 야, 몬차 한 경기 10개도 잘 못 때리는 애들인데 몬차한테 슈팅을 30개나 내줬어요. 저도 몬차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했던 지난 경기인데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수비가 좀 버텼고 뭐 골대에 대한 운도 좀 좋았었고 우디가 어쨌든 간에 간만에 좀 승리를 가져간 부분이고 나폴리 같은 경우 지금 살짝 제동이 걸렸죠. 라치오 상대로 연달아서 이제 컵 대회랑 리그에서 2번 다 패배를 하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부상자 우디네세 주전 키퍼인 오코에 상당히 좋은 키퍼입니다. 어쨌든 빠져 있고 전방에 이제 케이난 데이비스 얘도 좀 빠져 있지. 와포드산 공격수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흐비차 측면 쪽에 이제 에이스인 흐비차가 좀 빠져 있어서 오늘 아마 그동안 백업으로 자주 나왔었던 아마 네레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 경기는 저는 우디네세가 어쨌든 간에 뭐 진득하게 버티는 롱볼 축구하면서 버티는 힘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폴리의 올 시즌 고민은 어쨌든 득점력이에요. 득점력. 이 전방에 뭐 솔직히 흐비차 물론 오늘 빠지긴 합니다. 흐비차 뭐 루카쿠 뭐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콘테 축구라서 그런가 콘테 감독이 원래 솔직히 뭐 화력이 뻥뻥 터지는 축구의 느낌은 아니잖아. 그래서 올 시즌에 오히려 좀 진득한 1대0 승리가 좀 많아요. 최근에 이긴 경기들에 있어서 뭐 한 골차 승리가 상당히 많았던 나폴리고 우디네세도 그런 경기들이 좀 뭐 종종 나오긴 하니까 이 경기 자체는 무승부의 무 혹은 이제 저득점 흡입차까지도 없는 나폴리기 때문에 우리도 공격이 워낙 단조로운데 나폴리 수비 중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의 무 언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10번째 노팅엄 대 이제 에스턴 빌라. 여기 노팅엄 프렌 볼게요. 노팅엄 프렌. 빌라가 최근에 어쨌든 반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완벽하게 반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애초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못할 때도 경기력이 뭐 아주 실망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창 좋았을 때보다 떨어진 건 맞는데 그래도 이길만은 했어. 이기고 질만은 했어요. 그랬던 상황에서 뭐 근데 조금 안 따라주면서 뭐 꼴찌도 있거나 뭐 혹은 조금 안 따라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패배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따라주니까 조금씩 승리가 있던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경기가 한 골차 승리였던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노팅엄 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뭐 어려운 부분, 특히나 이제 우드의 높이. 우드가 최근에 이번 시즌 15경기 10골이에요 벌써. 뚝배기든 뭐 발밑이든 나름대로 잘 넣어주고 있고, 노팅엄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낮지 않은 팀이죠. 빌라가 주중 경기에 대한 피로도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고, 또 이 에메리 감독이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좀 보수적인 선택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이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반을 버린다든가, 약간 수비적으로 가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어느 정도 세이브 시키고 간다든가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노팅엄은 그런 게임에서 약한 팀이 아니에요. 한 골 싸움에서 어쨌든 우드의 높이 이런 부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빌라 입장에서도 뭐 부진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3연승으로 다시 좀 반등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에메리 감독 입장에서는 뭐 무승부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무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노팅엄 프렘 쪽으로 노팅엄 프렘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 뭐 왓킨스 그리고 베일리, 얘들이 불투명입니다. 뭐 그 이선 쪽에 제이콥 램지는 계속 장기 부상이고 이 정도고. 세비야 대 셀타비고 경기는 뭐 조금은 뭐 까다로울 수도 있는 경기인데, 뭐 세비야가 어쨌든 지난 AT 마드리드전 나름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4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선전한 건가? 슈팅 4개 때려서 3골 들어간 거면 선전한 건가 싶긴 한데, 그냥 뭐 기도를 잘했나 싶은 경기기도 하죠. 솔직히 기도 잘했나? 뭐 108배 뭐 하고 왔나 싶은, 절이라도 다녀왔나 싶은 경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운빨로 3골 박아놓고, 솔직히 운은 아니긴 했어요. 잘 만들긴 했어. 결정력이 어쨌든 좀 따라줬던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넣었는데도 패배를 했습니다. 수비에서의 어쨌든 AT의 공격을 전혀 막지 못했었고, 올 시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뭔가 이기기에는 애매한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세비야 확실히 예전에 그런 위상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셀타비고는 제가 작년부터 솔직히 많이 말씀드렸던 팀이에요. 이 팀 잘한다. 작년에 강등권 경쟁을 할 때부터 이 팀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등권에 있을 만한 팀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전 시즌에 보통 얘기했던 팀들은 웬만하면 그 다음 시즌에 반등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브라이튼도 그랬고, 슈투트가르트도 그때 한번 챔스권이나 유럽파권 가기 직전 시즌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이거든. 그때도 강등권일 때 내가 슈트도 잘한다 계속 그랬었고, 또 어디 있었는데 분데스리가 팀 중에 마인츠도 그렇고, 마인츠도 작년에 제가 이 팀 괜찮다 강등권 경쟁할 때, 올 시즌 지금 중위권이잖아. 꽤나 많이 잡았는데, 셀타비도 어쨌든 간에 지금 히랄데스 감독 체제에서 완벽하게 좀 패스 축구에 대한 전형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타비고 축구가 옛날 스페인 축구 느낌이에요. 옛날 2010년대 이제 사비 이니에스타 있을 때 있죠. 그때 스페인 축구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가장 큰 셀타비고 약점이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들입니다. 선수들이 다 작아. 진짜 이게 진짜 스페인 축구야. 옛날 스페인도 애들 다 작았잖아요. 셀타비고도 작아. 근데 그때 애들보다는 당연히 퀄리티가 훨씬 떨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적인 경합이나 어떤 역습에서의 약점 이런 것들에서 실점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점이 너무 많아요. 수비가 어쨌든 전방에서 이제 골을 만드는 능력이나 패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골수는 25골입니다. 25골. 그러니까 셀타비고보다 올 시즌 많은 골을 넣은 팀들이 5개 팀밖에 없어요. 셀타비고가 지금 12 중위권 팀이잖아요. 25골인데 셀타비고보다 이제 득점이 많은 팀들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꼬마, 빌바오, 비아레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어쨌든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비야 같은 경우 어쨌든 공격에서 엄청난 화력을 사실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생각에는 프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세비야의 어쨌든 승리를 좀 기대하는 부분보다 셀타비고가 좀 패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을 보여주면서 뭐 승점을 좀 따가는 그런 그림을 좀 봐서 프렌 쪽으로 보고, 뭐 언어바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조금 더 낫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고 뭐 해가지고 그냥 프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옥세르 대 랑스.
일단은 뭐 저기 옥세르 같은 경우 큰 부상자는 없고요. 랑스도 수비 쪽에 이제 한 명 정도 빠진 거 제외하고는 공격 쪽에 부상자도 약간 있긴 한데 로테이션급 얘들 좀 부상당한 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어느 정도 스쿼드를 둘 다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올 시즌 뭐 옥세르가 홈에서의 뭐 수비적인 부분은 그래도 강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옥세르가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옥세르 수비에서의 강점은 골키퍼예요. 야, 파리 전에 막는 거 봤어? 진짜 심하고 미친 선방들을 물론 파리가 잘 놓치긴 합니다 원래도. 어쨌든 골키퍼가 잘 막아주면서 수비가 엄청 강한 느낌까지는 없어요. 골키퍼가 잘 막아 그냥. 그냥 들어갔다 하는 거 막아 그냥. 응? 그런 것들 한 경기 하나는 꼭 보여주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실점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4경기 연속 무실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옥세르라는 팀이 랑스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좀 처져 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랑스는 유럽 대항전 경쟁을 할 만한 팀이다. 이 팀 중위권 랭스보다 순위 밑에 있을 때 내가 그랬잖아. 이 팀이 랭스보다 한 단계 더 강한 팀이라고. 분명히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랭스 원정 2대0 승리, 직전 경기 몽펠리에전에도 뭐 무난하게 2대0 승리.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해요 랑스가.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전방의 공격수들이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찬스인 상황에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자주 해요 랑스 공격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에 대한 분포도도 지금 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명한테 뭔가 좀 집중되거나 아니면 눈에 띄게 좀 공격에서 눈에 띄는 선수도 이런 게 없어. 올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가 지금 은졸라. 이 새끼 스페치아 에이스였던 공격수고 뭐 작년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오렌티나에서 이제 더럽게 못했죠. 피오가 나름 돈 주고 사왔는데 완전 먹튀짓을 했죠. 얘가 지금 3골 1도움으로 최다 공격 포인트. 나머지 자원들이 다 못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누구나 좀 얻어 걸려서 한 골씩 넣어줄 뿐이지 뭔가 공격진에서 찬스들은 많아요. 근데 그 찬스를 살리질 못해. 어쨌든 수비에서의 강점은 확실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랑스가 어쨌든 승리에 대한 흐름을 좀 찾았고 뭐 이전에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방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까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 좀 물을 캐거나 아니면 더 잘하고도 패배했던 경기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승리를 좀 챙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랑스 쪽이 확실히 좀 경기력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정일지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배당이 그리고 1.7배잖아요. 랑스 같은 팀들은 사실 이게 경기력이 좋아도 결과를 잘 못 가져오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배당이 낮으면 솔직히 별로 끌림 같은 건 없거든요. 홈이 아니면 특히나. 근데 1.7배 정도면은 배당적인 메리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랑스 사이드로 보고요. 아니면 뭐 해외 쪽에서는 언더도 좀 보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 언더는. 왜냐면 랑스는 둘 다 수비는 어쨌든 괜찮고 랑스가 또 골도 좀 그거 하니까 언더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유벤투스 베네치아 이거 유벤투스 승 봅니다. 유벤투스 승에 와인승까지 어쨌든 맨시티 상대로 한 골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던 유벤투스고 공격에 대한 문제는 뭐 확실히 있어요. 사실 맨시티전에도 유벤투스가 2골을 뽑긴 했습니다만 그냥 한가운데 때린 걸 먹혔죠. 막말로 에데르손 골키퍼가 그냥 골키퍼 차이로 이기긴 했어요. 유벤투스가 더 좋은 경기를 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실리적으로 가져갔는데 그냥 가운데로 2개 쳤는데 2개가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뭐 거기 뭐야 거기다가 디그레 고리오 유벤투스 골키퍼는 한 2차례 정도 슈퍼 세이브를 했었고 유벤투스는 그냥 가운데로 헤딩슛 가운데로 슈팅 근데 상대 골키퍼가 다 맞고 들어가 버렸어 골이. 그러니까 골키퍼 차이로 승리를 거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는 확실히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방의 자원들이 유벤투스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 공격 자원들이 다 부상 블라우비치 뭐 니콜라스 곤잘레스부터 해가지고 부상자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싹 다 돌아오긴 했어요. 장기 부상자는 이제 톱 자리에 밀리크 정도 제외하고 직전 경기 오늘 경기부터는 이제 측면 쪽에 니콜라스 곤잘레스 피오렌티나 에이스였던 놈 올 시즌에 임대로 데려왔잖아. 얘까지 이제 최근에 훈련 복귀해가지고 전방의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상대가 뭐 베네치아기도 하니까 직전 경기 어쨌든 챔스에서 뭐 경기력이 엄청 좋았던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맨시티 상대로 승리를 가져간 그런 기세 이런 것들까지 탈만하다라고 보고 승 쪽이나 뭐 와인승 쪽으로 좀 믿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이게 경기를 내가 너무 많이 하나? 시간이 좀 끌렸네. 43분 됐네 벌써. 10개 하고 그냥 그만할걸.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왔다. 이거 랭스 프렘 봅니다.
프렘 보는 이유는 그 랭스도 최근에 경기력이 솔직히 막 시원시원한 느낌 전혀 없어요. 지지부진한 경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일정 때문에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가 주중에 어쨌든 간에 저기 아스날 원정도 다녀왔죠. 그리고 오늘 이제 주말에 랭스와 경기하는 거고 다음 주 주중에 평일에 파리와 이제 홈 경기 잡혀 있습니다. 홈 경기 잡혀 있어. 그러니까 일정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한 부분이에요. 이게 파리랑 연달아부터 1월 초에도 그 슈퍼컵인가? 파리랑 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 보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모나코가 올 시즌에 사실 시작하면서 수비가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수비 지표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좋았는데 이게 체력적인 문제 탓인지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실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무실점이 한 번밖에 없어 모나코가. 그렇게 전반기에 수비가 엄청나게 좋았던 팀인데 멀티 실점도 세 차례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랭스가 득점만 할 수 있다라면은 비빌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봐서 랭스 프렌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